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도 이 추석 연휴 동안에 부모님 댁에 내려가서 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가 상당히 좀 길었잖아요. 5일이었죠. 이 연휴가 또 길다 보니까 다시 또 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마이크를 킨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연휴가 또 길었던 만큼 코인 시장 또 자산 시장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 간밤에 있었던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였어요. 이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 5% 그러니까 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측치는 5.25%였어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참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게 되면 요 패드워치를 보시면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뭐 사실 일주일도 아니에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 25bp의 금리 인하를 70%의 그 가능성을 봤었고 50bp의 금리 인하를 지금 30%로 봤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었던 게 추석 연휴가 막 시작했을 그때부터 요것부터 보시면 9월 13일에는 50대 50으로 이제 25bp와 50bp의 금리 인하를 좀 비등비등하게 보더니만 연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50bp의 금리 인하를 무려 65%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작스럽게 이 50bp의 금리 인하를 바라보게 됐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50bp의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뭐 경기나 이 자산 시장에는 안 좋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경제가 양호하다고 하면서 왜 B컷인가? 그러니까 50bp의 인하를 할 만큼 불안한 상태인가? 라는 그런 의심병 때문에 오히려 이 50bp 인하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50bp의 금리 인하를 한 다음에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 미 증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초반에는 좀 상승세를 보이는가 싶더니만 결국에는 이 종가 마감을 뭐 큰 폭은 아니지만 결국엔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50bp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 25bp든 50bp든 일단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자산시장의 하락을 이끌 것이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요 표로 좀 보여드리면 요 위에가 지금 이 S&P 500 인덱스 지수를 말하는 것이고 요 밑에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를 의미를 하는데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 그러니까 연준의 피봇이 발생했던 그 시점부터 이 S&P 500은 마이너스 36%, 마찬가지로 연준의 피봇이 있었을 때 마이너스 48, 또 요때도 마이너스 27, 그리고 요때는 이제 2000년 초반이거든요. 이 버블닷컴 때 연준이 피봇을 하면서 이 미 증시는 51%나 폭락을 하게 됐고 또 요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 연준이 피봇을 하게 되면서 마이너스 58%의 엄청난 하락이 나왔고 또 요때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 코로나 때 이때도 역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됐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5%라는 상당히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자산시장의 하락을 불러올 것이고 또 당연히 고위험 자산인 암호화폐 시장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앞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위기가 와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우선적으로 인하를 하는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비유를 든 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어제 그 금리 인하가 4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50bp의 빅컷을 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이 파월이 뭐라고 했냐면 간단하게 이걸로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잡혔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성격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기가 와서 금리를 인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막기 위해 이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표 하나를 보여드리면 요것이 제가 말씀을 드린 위기가 와서 금리를 인하를 한 것이냐 그러니까 위기 대응의 성격이냐 아니면 위기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냐 즉 통화정책의 정상화 선제적 대응이냐 그거에 따른 이 증시의 흐름을 또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요때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금리가 인하를 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이 빨간색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 금융위기 선제적 대응 그 다음에 LTCM 이게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 90년대에 좀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이 레버리지에 대한 그 규제가 좀 심화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때 그 LTCM의 파산으로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 증시는 오히려 이렇게 상승 이때도 마찬가지로 상승 그리고 이때도 이제 코로나 직전이었는데 그때도 이미 금리 인하를 좀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는 지금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미 증시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를 앞두기 전까지 이 미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밤의 연준의 금리 인하도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선제적인 대응 성격의 금리 인하라는 점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선제적 대응일 때는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증시의 상승을 불러왔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역시 유동성 증가에 따른 상승을 가져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앞으로 위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버블이 형성이 된 다음에 그것이 터지면서 또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이 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연준은 급격한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산시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금보다 더 큰 버블이 형성이 돼야지만 그 뒤에 또 다른 위험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참 이것을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이 조정장세의 175일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가 형성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보시면 정확히 9월 9일날 영상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렸냐면 이 텔방글로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보여드리면서 요것이 지금 2019년도 길었던 조정장세를 말하는 것이고 요것은 현재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의 이 조정장세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두 흐름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 175일의 조정장세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 175일 되는 시점에서 이 하락 채널의 하단을 터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했었다. 그래서 제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76일에 이때 9월 6일 금요일에 이 하단을 또 터치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이것을 보시게 되면 이 175일 이후의 그 흐름이 이렇게 상승으로 가게 되면서
곧이어서 요 하락 채널을 돌파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2019년과 비슷하게 흐르게 된다면 요때 시점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반등각을 보일 차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초쯤에는 하락 채널을 돌파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요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가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 있었을 그 시점인데,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그림이 변화가 됐느냐, 그것을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때였거든요. 요때 이제 제가 영상에서 이 조정 장세에 176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때이고, 그런데 그 이후의 움직임은 지금 실제로 이렇게 반등장이 나오면서 이 2019년의 그 그림과 진짜 상당히 비슷하게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다음 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반등각이 나오게 됐고, 앞으로는 정말 이 10월 초쯤에는 이 기나긴 하락 채널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될지, 이것을 또 체크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뭐 2019년과 지금의 그 흐름이 똑같이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갈 것이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정 장세가 길어졌던 이 2019년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뭐 이때나 그 길었던 조정 장세 때 이 인간의 심리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19년도에도 여기에서는 이제 하락 채널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도 어느 정도 반등각이 나왔고, 또 머지 않아서 이 하락 채널을 깨면서 조정 장세를 마무리 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주요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며칠 안에, 뭐 당장 뭐 오늘 밤이나 내일이라도 언제든지 이 하락은 나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큰 그림을 보고 가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 금리 인하가 드디어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된다는 것이고, 이 자산 시장에 돈이 풀리는 한 우리가 바라는 그때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